선생님이 하신 역할이 뭐예요? 제가 한 역할은 이제 보상 처리가 제대로 되게끔 했죠. 안녕하세요, 김 선생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게 있어서요. 예, 궁금하신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나면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따로 있나요? 요즘엔 아파트 단지들이 크기 때문에 불특정하게 발생한 사고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입하는 게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에 시설 수요 관리자 배상책임보험, 특약, 그 다음에 분해치료비 특약, 이 정도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. 무조건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 예.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? 시설에 이제 어떤 하자, 그러니까 시설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어떤 구조물들이 하자에 의해서 다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왔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빙판길에 넘어져서 입주민이나 아니면은 외부인이 와서 다친 경우, 그런 경우에 어떤 시설 관리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. 그럼 그런 이유로 다친 피해자분들이 그 아파트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은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요? 우선은 사고 당시에 어떤 그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, 시설 문제 있었다는 거를 요즘에 핸드폰 다 사진 촬영이 되니까 좀 힘들더라도 사진 촬영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체크해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119 불러서 병원에 가야겠죠? 그러면 그 119 구급대원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. 그게 이제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시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나 이렇게 다쳤고 지금 이 정도 손해를 입었다라는 걸 얘기하셔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시면 되죠. 만약에 그러면은 예. 다쳐가지고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보험 접수를 안 해줄 경우 김 선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해 주시는 건가요? 손해사정사인 제가 직접 나서서 바로 접수를 하게끔 하거나 그런 도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.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나 아니면 해안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그 절차적인 도움은 제가 지식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도움 드리고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. 예. 그러면 실제로 아파트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는 분들 중에 김 선사님에게 위임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그럼요. 굉장히 많죠. 그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손해사정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대표적인 최근에 처리했던 사례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보행 중에 보도블럭이 이제 설치가 잘못된 거예요. 보도블럭 중간에 하나가 깨져가지고 이제 아파트 입주민께서 이제 걸어가다가 그 보도블럭 깨진 부분에 다리가 이제 걸린 거죠. 그러면서 복숭아뼈가 골절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수술까지 받았고, 그래서 그 당시에 가족분들이 관리사무소에 요구하셔가지고 보험 접수가 바로 이루어졌고요. 그래서 발목 골절에 대한 한시적인 후유장애라던가, 그래서 일시이익 같은 거, 위자료, 그 다음에 수술 치료비 같은 거 다 보상받을 수 있었어요. 근데 문제는 이제 거의 입주민이다 보니까 자주 다니던 그 어떤 구역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과실 범위가 좀 높게 측정될 수는 있었죠. 그러한 사고에도 본인이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본인이 처리할 수는 있지만은 우선은 처리를 했을 때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는 게 한정적이에요. 치료비하고 소정의 몇십만 원 정도 위자료, 거기에다가 핀 제거비, 거기에 좀 더 보태면은 향후 치료비,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 없습니다. 알아서 해주는 거는 최소한의 병원에서 가져오라는 서류들만 제출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보상 내용, 정당한 손해액이 아니죠.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다친 부분들은 본인들께서 입증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가치를 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험사에서 이제 담당자들이 알아서 하질 않거든요. 그러한 부분들, 법률적인 문제라던가 그런 어떤 적용될 수 있는 손해액들은 저희 손해사정사가 다 입증해가지고 보험사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업무가 주된 임무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이제 공적인 전문인인 우리 손해사정사들이고요. 굳이 소송을 가실 이유가 없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손해사정사 통해서 얼마든지 정당한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. 본인께서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다면은 혼자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아니요, 꼭 그렇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의학적인 부분들은 또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목 골절인데 이게 후유장애가, 그러니까 아까 육체적 훼손 상태인 배상의학적 부분들이 적용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, 그런 부분들은 모르잖아요. 모르죠.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은 민법 758조에 의한 공작물의 어떤 소유 관리자의 책임만 얘기하거든요. 근데 의학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발목이 골절됐을 때 한시장애가 인정되는지 영구장애가 인정되는지, 그걸로 인해서 일시이익이 적용될지 안 될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?
그죠? 그쵸. 법률에서는 인정되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은 손해 3분설이라 그래가지고 위자료, 간접 손해, 직접 손해를 보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어느 게 적용되는 거 어떻게 처리가 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중요한 거는 법률적인 부분, 보험 약관적인 부분, 그 다음에 의학적인 부분도 좀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. 예. 아, 그렇군요. 예. 배상책임 보험은 좀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입증을 해가지고 내가 주장해야 될 근거 자료도까지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인정하게끔 해야 하니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도 있는 거겠죠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. 다음번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와 주세요, 김 선사님. 예.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고요. 김 손사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